안녕하세요. 저는 I'm not fine을 쓴 이가희입니다. 그동안 해시온을 통해서 I'm not fine의 이야기를 쭉 연재해 왔는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책도 같이 기획해서 제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담을 수 있는 호흡의 이야기가 있고 또 책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좀 더 정보 그리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애정하는 물론 모든 인터뷰이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다 저에게 너무 감동이었지만 좀 더 정이 가는 그런 몇 개의 꼭지들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좀 생각이 많아지는 날, 잠이 잘 안 오는 밤에 이렇게 틀어놓으시고 들으면서 생각도 좀 정리해보고 차분하게 잠이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터뷰는요. 제가 이 I'm not fine 프로젝트를 하고서 만나게 된 소중한 인연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장미는 장미대로, 들꽃은 들꽃대로 저마다 자기답게 피어있다입니다. 연님을 처음 만난 건 경리단길의 작은 카페였다. 그날은 김연경 작가와 처음 만난 날이었다. 책 아무것도 할 수 있는을 쓴 김연경 작가는 I'm not fine 프로젝트의 작가로 참여했었다. 여기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김연경 작가님은 처음에 I'm not fine의 작가, 제가 아니라 현경님이 글을 쓰시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김연경 작가님도 실제로 우울증 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조금 더 컨디션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중간에 같이 기획도 하고 참여도 하다가 중간에 드랍하시게 돼서 제가 본의 아니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는 처음엔 제가 작가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사실 좀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책을? 이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연경 작가님이 중간에 못하게 되시면서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현경 작가에게 우리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함께할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평일 낮이라 손님은 우리 한 테이블과 다른 테이블에 혼자 온 여성 한 분뿐이었다. 긴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눈 후 현경 작가와 카페를 나서려는데 다른 테이블에 계시던 그 여성이 황급히 따라 나와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죄송하지만 혹시 출판사 분들이신가요? 저도 우울증에 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일부러 엿들으려던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아까부터 나누시는 이야기가 계속 들렸어요. 그녀는 자신을 타투이스트 연이라고 소개했다. 얼굴이 하얗고 목소리가 상냥한 모습이 꼭 꽃 같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과거 우울증을 앓았지만 타투를 시작하면서 크게 호전된 상태라고 했다. 제 경험을 토대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마침 옆 테이블에서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 저도 모르게 계속 귀를 기울이게 됐네요. 이렇게 처음 보는 분들한테 말을 거는 일도 잘 없는데 같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역시 프로젝트를 막 시작했을 때라 이런 이야기를 가진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가웠다. 우리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5년 전 개인적인 사건으로 많이 우울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 점점 생활이 힘들어졌어요. 잠을 못 자고 잠이 들더라도 계속해서 악몽을 꾸니까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 2년 전쯤 수면제를 처방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사실 잠을 잘 못 자니 규칙적인 생활이 힘들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꽤 오래됐을 텐데 힘들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잠을 못 자니 규칙적인 생활이 힘들었던 게 사실이었죠. 낮에 일할 때 계속 축 처지고 나도 모르게 하품을 계속하고 회의 시간에 하품하다가 혼이 나기도 했고요. 인간관계도 좁아졌어요. 스스로 외향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후에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대화가 계속 우울하게 오고 가니 사람들도 안 좋아하고 그게 저도 느껴지니 사람들을 더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연님은 믿고 터놓을 데가 없어서 더 힘들었다. 가족들에게는 차마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자꾸만 힘들고 처져서 집에서 가만히 쉬고 있으면 부모님 눈엔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한심한 딸로 비춰졌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이가 안 좋아졌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쉽사리 말할 수 없었다. 다리가 아픈 사람에게는 자리를 양보하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이 아프니 아무도 몰랐다. 누구에게도 이해받거나 배려받지 못한 채 계속 오해만 쌓여갔다. 힘든 일은 한꺼번에 몰려왔다. 회사도 거의 싸우다시피 하고 나왔다. 지친 연님은 고향으로 내려갔다. 무기력한 날들이었다. 그때 책을 읽다가 한 구절이 마음에 확 날아들어 꽂혔다. 간다비화. 불교에서 화엄세계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다. 화엄세계는 온갖 꽃들이 만발한 동산, 이상적인 세계다. 그 꽃밭에서는 우열이 없다. 장미는 장미대로, 들꽃은 들꽃대로 저마다 자기답게 피어있다. 모든 존재들이 자기만의 가능성과 삶을 긍정하며 만개한다. 연님은 이 구절에 울림을 느꼈다. 나에게 우울증이 있어도 그 자체가 나이고 내 삶이니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간다비아를 몸에 새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타투라고 하면 무서운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섬세하고 아름다운 도안이 많았다. 날개뼈 위에 간다비아를 원어로 새겼고 그와 함께 여러 가지 꽃들을 그려 넣었다. 그때 처음 이런 타투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단다.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기뻐하며 응원해 주었다. 원래 우유부단한 성격인데다가 당신은 무기력증에 빠져 밖에 잘 나오지 않았을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빨리 행동하고 싶은 의욕이 들었다고 한다. 그 길로 연님은 타투 선생님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고 다시 조금씩 바깥 활동을 시작했다.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던 친구들에게도 연락하기 시작했다. 그때 많이 힘들 때였는데 내가 타투 덕에 기운을 얻고 의욕을 갖기 시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이 타투가 위안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멋으로 타투를 하기도 하지만 잊고 싶지 않은 의미를 새기기도 하니까요. 타투이스트로서의 새 이름을 연이라고 지었어요. 인연을 의미해요. 내가 그린 그림들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내가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다 인연이라고 믿으니까요. 연님의 타투숍에 두 번째 방문했던 한 손님이 있었다. 처음에 무척 밝았고 농담도 잘해서 밝은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왔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손님이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님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다. 우울증을 앓고 나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게 된 시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서로 큰 용기가 필요한데 타투에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 손님과의 인연으로 연님은 타투에 더 깊은 애정을 갖기 시작했다. 그렇게 타투이스트라는 일을 하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다. 이전에는 시간 개념 없이 나는 왜 이럴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허무하게 보내는 날이 많았는데 타투 일을 하다 보니 손님과의 약속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도 구분하게 되었다. 지금은 어떤 도안을 만들면 더 예쁠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림을 그리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 아직 병원에 다니고 있고 약도 먹고 있지만 타투 일을 하는 동안 그녀는 우울증을 조금 잊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 수 있다고 했다.
제가 다니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에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울한 상향이 컸는데 이걸 과연 바꿀 수 있는 거냐고. 평생 이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고. 선생님께서는 성향과 우울증이라는 증상은 다른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불안해하고 심장이 뛰고 잠을 못 자는 그런 것들은 증상인 거죠. 이 증상은 치료를 통해 분명히 나아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상황이 나아지면 자기 성향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굳게 믿었어요. 저 사실 심리학과를 졸업했어요. 우울증에 대해서도 공부했었는데 더 안다고 해서 덜 힘든 건 아니더라고요. 그녀는 우울하고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칭찬과 좋은 말을 해줘도 난 안 될 거야 라고 반응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점점 멀리하게 된다고 학교 때 배운 것을 떠올렸다. 그래서 더욱더 사람들에게 우울증이라고 밝히기 어려웠다. 겉으로는 밝은 연님의 모습에 매력을 느끼고 다가왔던 사람들이 의외의 우울한 모습에 등을 돌렸던 일들을 겪으면서 그에 대한 부담감과 부정은 더 커졌다. 그럼에도 그녀는 타투를 통해 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고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같이 이겨내보자 라고 말하고 싶어졌다.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자신의 이야기 또한 꺼낼 수 있었다. 그런 맥락에서 플라워 이즈 유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중에는 자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흉터에 타투를 새기는 프로젝트예요.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조금이라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메시지를 남겨드리고 싶어요.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소중한 걸 새기면서 몸과 마음에 난 상처가 더는 가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희망이 됐으면 하고 바라요. 상처는 이렇게 예쁜 꽃이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의미도 될 수 있으니까. 우울증 역시 나쁜 것, 나를 해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들 하나하나 꽃처럼 아름다운 존재니까 스스로를 소중히 했으면 좋겠어요. 연님의 작업실에는 온통 꽃 또한 천지다. 연님의 몸 곳곳에도 꽃이 피어 있다. 우울증으로 직장과 친구들까지 잃고 바닥까지 내려갔던 시간들. 타투를 하면서 하나하나 희망을 다시 찾은 시간들을 들으면서 참 다행스럽고 고맙다. 힘들었을 우울증을 잘 이겨내줘서, 스스로를 토닥토닥 잘 이끌고 여기까지 와줘서. 네, 여기까지 연님과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인터뷰를 토대로 책의 한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굉장히 영상으로도 담았지만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마음도 아름답고 눈도 참 아름답고, 그런데 그 힘들었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자기 삶을 찾아서 뜨겁게 살아나가는 연님이 저는 너무 예쁘고 멋있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사실 이 인터뷰를 할 때는 우울증을 좀 극복하고 빠져나오고 자기 삶을 찾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는 실제로 연님을 만난 거는 굉장히 프로젝트 초반이었지만 이 인터뷰를 한 거는 프로젝트 후반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겨내고 잘 살아가고 오히려 자기의 직업을 새로 찾아서 잘 헤쳐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